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외교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이 싸움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최근 일본도 반격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일본의 타카이치 사나이 총리, 일본인들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면 할수록 일본 내 지지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반응에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인지 타카이치의 행보는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타카이치 총리가 탑승한 자동차가 화제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총리의 자동차 번호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타카이치의 차량 번호판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타카이치가 탑승한 공식 차량 번호가 37-77로 표기되었기 때문이죠. 이를 두고 중국 누리꾼들은 해당 번호판이 중일 전쟁을 암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지고 전쟁까지 생각하는 건 과장이 아닐까 싶으실 텐데요. 근거를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는 37-77이라는 번호판을 두고 1937년 7월 7일 발생한 노구교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구교 사건은 베이징 교외의 루거우 차오에서 발생한 일본군과 중국군의 충돌로 중일 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야간 훈련 중 병사 1명이 잠시 사라지자 이를 중국군의 공격으로 몰아 공격을 감행했고 결국 루거우 차오를 점령했으며 이후 베이징과 텐진까지 전면 공격하여 중일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중일 전쟁을 774변이라고 부르고 있어 타카이치 총리의 자동차 번호판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처음 올려 화제가 된 X 게시글에서는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상징적 의미를 담은 번호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자위대 훈련기 T4 기체 번호가 일본 731 부대를 연상시킨다는 논란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 항공자위대 고개비행팀 블루 임펄스 훈련기를 시찰하면서 기체 번호가 731로 표시된 훈련기 조종석에 앉아 기념사진을 촬영했죠. 731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주 하얼빈에 주둔하며 생체 실험과 세균전으로 악명을 떨친 일본 관동군 산하 731 부대를 떠올리게 하는 숫자입니다. 당시 아베 전 총리의 기념사진 촬영은 국제적 비판을 낳았으며 중국은 역사 왜곡이자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 역시 독일 총리가 나치 문양 전투기에 앉은 것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타카이치는 일본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 중국인들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도 내놓았습니다. 일본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나라로 꼽히는데요. 거주 자격이나 비자와 무관하게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느슨한 규제에 엔저 현상까지 겹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외국인의 일본 농지 취득은 2023년 90.6헥타르에서 2024년 175.3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관여한 거래는 102건으로 가장 많았죠. 국적신고 의무도 농지에만 해당될 뿐 맨션 등 일반 부동산 등기에는 선택사항이어서 중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부동산 등기부에 흩어져 있는 토지와 건물 정보를 DB에 통합해 외국인 소유 부동산을 전국 단위로 한 번에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타카이치 총리가 직접 지시한 사안이죠. 지난 11월 타카이치 총리는 각계 관료들에게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방식과 실태 파악, 규제의 필요성을 포함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내각 관방, 법무성, 국토교통성, 디지털청 등 관련 부처가 협의에 착수해 2027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새 DB에 등록되는 대상은 맨션 등 일반 부동산 등기뿐 아니라 산림, 농지, 국토이용계획법상 대규모 토지거래, 국경에 가까운 도서, 자위대, 미군기지 등 방위 관련 시설 주변 토지까지 전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상 민감한 구역을 중국인들이 사는 일이 없도록 중점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죠. 일본 정부는 또 국내 법인을 앞세운 외국 자본의 우회 취득도 규제망 안에 넣겠다는 방침입니다. 산림이나 대규모 중요 토지 거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의 주요 주주와 임원의 국적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정책에 이례적으로 관심을 쏟는 배경에는 국내 여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본 국민 사이에선 군사 기지와 상수도 수원지, 농지 등 전략적 토지가 외국인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인 투기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중국에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 굴기에 일본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의 반응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감광액의 일종입니다. 회로 패턴을 웨이퍼 위로 전사하는 데 쓰이며 반도체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이죠. 과거 아베 총리 시절 한국에도 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제한하면서 논란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소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의 한 칼럼니스트는 일본의 금수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정밀 타격하는 것과 같다며 원자재 공급과 장비 유지가 계속해서 혼란을 겪는다면 중국 내 일부 웨이퍼 제조 공장은 한 달 안에 완전 가동 중단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글로벌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은 70% 이상, EUV 노광용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은 95% 이상입니다. 중국도 미국이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의 지원이 사실상 끊기면서 최근 활기를 보이던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전반도 활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출하 중단은 중국이 각종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일본 시네츠 화학이 생산 제약을 이유로 중국 측에 대한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중단했을 당시 SMIC의 생산 효율은 20%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기정사실화되자 대한민국이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본 소재 기업들과 중국의 거리를 더 벌려놓는 한편 한국과 일본의 공급망 연결은 오히려 더 밀접해지는 흐름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통제로 중국 업체의 조달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국내 기업은 일본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과 안정적인 협력 구조를 더 공고히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든 한국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일본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최근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우리 갸오디갸오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하고 어선들에 대한 강제 퇴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갸오이다오와 부속 섬들은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은 이 해역에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화 교류 차단 등 보복 조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역사를 거울 삼아 깊이 반성하며 잘못된 발언을 성실히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죠. 또한 일본을 겨냥한 군사훈련의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랴오닝성 후르다오 해사국은 항행 경고를 통해 12월 3일 오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보하이부 일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시행했습니다. 다렌 해사국도 항행 경고성 공지를 통해 12월 2일 오후 2시부터 6시, 3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보하이해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매주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탄이 일본 어선들을 맞추기라도 한다면 곧바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친황다오 해사국 역시 보하이의 특정 해역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한다면서 선박 진입 금지령을 내렸죠. 중국 당국은 이 같은 훈련의 목적과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일본과 긴장 관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최근 정치, 군사,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흐름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 국방부 장빈 대변인은 11월 말 정례 브리핑에서 보하이해 훈련과 일본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것은 중국군의 신성한 책임이라며 우리는 어떠한 침략 행위에도 가차없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역시 일본이 무력으로 대만 해협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은 명백한 침략 행위로 중국은 반드시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이 부여한 자위권을 행사해 국가 주권과 영토의 안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일본 역시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12월 1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과 함께 합동 전술훈련인 해상협동활동을 실시했는데요. 합동훈련에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루사메와 필리핀군의 프리기탐 C-208 항공기가 참여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달에도 미국 태평양 함대가 참여한 가운데 해상훈련을 했다며 양국은 남중국해 진출을 도모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방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놓고 중국을 향한 훈련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정부는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 접근 협정을 맺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필리핀 수출 등 방위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군사 경쟁으로 번지면서 동아시아의 정세는 나날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